왜 기존 법칙에 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한순간 바뀐 방법을 가르쳐 주겠니? 제1습관에서 마음의 진조 상태를 제거하고 목표를 명하게 했다. 제2습관에는 제기차이면 테크닉을 활용해서 그 목표를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성공법칙에 관한 책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주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성공법칙을 배워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단기간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성공법칙을 이용해서 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도 컴퓨터 CPU 중앙연산장치가 낡으면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 10년 전에 생산된 컴퓨터로는 최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PU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CPU는 뭔가? 바로 셀프 이미지다. 내가 생각하는 나, 셀프 이미지? 과거 그대로라면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워도 실현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하겠다. 자기 스스로 정교한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가 없다. 평범하다?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쵸. 아무리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뭘 아니에요 하고 오히려 성공하기 전에 자신을 부정한다. 성공을 향해 변화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대로 자신을 유지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자신을 감싸했던 껍질, 다시 말해서 셀프 이미지로 넘어가려는 순간 불안해지고 결국 다시 한번 이전의 자신,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 돌아가고려 한다. 이런 모습으로는 스이젠지 키요코가 불렀던 노래 가사와 다를 게 없다. 일본의 배우 겸 가수. 하루에 한 걸음, 사흘이면 세 걸음 걸어서 두 걸음 물러난다. 아니, 두 걸음 물러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세 걸음 전진하고 다시 세 걸음 후퇴하는 꼴이다.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슈퍼맨이 되는 직함의 위력이라. 내가 원하는 내가 되려면 바로 효과가 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나 자신이 개선되었던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5년 전에 경영 컨설턴트로 창업을 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고객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주력 상품은 돈 들이지 않고도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나의 컨설팅 방식은 조사 분석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는 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고 전단지나 DM 등으로 광고 방법을 바꿔서 고객 중에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 응대 방법을 개선해서 계약료를 높여주었다.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나도 항상 진검 승부를 한다는 자세로 임했다. 게다가 내가 쓴 책의 제목이 저 예산으로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등이다 보니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힘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한 회사들만 찾아왔다. 그러다가 위장병이 생겼다. 그럴 만한 것이 고객들이 살려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60 후에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등의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보다 몇십 년이나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고객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었다. 솔직히 당시 내 심정은 이랬다. 나는 선생이 아니에요.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망하기 직전에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 곤란하더구요. 말기암에 찾아왔다는 거지. 나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다. 세미나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면 곧장 대기실로 도망갔다. 점심시간에도 가능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강사실에 숨어 있게 되었다. 괴로웠다. 이런 나 자신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체면을 걸어버리겠다. 자, 어떻게 체면을 걸 건가? 나는 내 마음속에 직함을 바꿨다. 이전까지는 내 직함을 실천 마케터였다. 이 직함이 그대로 나의 셀프 이미지가 되었다. 실천 마케터로서는 고객에게 실천하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깔려 있었다. 가르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 내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은 당연했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직함을 바꿔보았다. 어떻게?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에너자이징은 이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슈퍼 열혈 교사라고나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아니었다. 나 스스로 남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전에 항상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라고 마치 주문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셀프 이미지를 바꾼 나는 세미나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거짓말이 아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물을 마셔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다. 여배우는 촬영할 때 땀을 흘리지 않는다 말이 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의심했는데 셀프 이미지가 바뀌니 실제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질문이 무서웠다. 그러나 이제는 비환영이다.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라는 자세로 임했다. 세미나에서 내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너희 세미나에 참석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다. 점심시간에도 질문을 받느라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세미나에서 끝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질문을 받은 후에 저녁 회식 모임에 참석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3시간은 떠든다.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게 자고 걱정할 것이다. 말해주면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셀프 이미지를 바뀌었더니 적고 힘이 솟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피곤할 정도가 다르다. 말하자면 상쾌한 피로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직함을 되도록 많이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의 결점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번에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내 멋대로 면서도 나에게 잘 맞는 직함을 여러 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슈퍼 프롤릭 화이트. 슈퍼 프롤릭 화이트. 슈퍼 프롤릭 화이트. 그러니까 세미나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직함을 되도록 많이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의 결점을 힘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직함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슈퍼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슈퍼맨을 강한 면모로 빌려와서 만들라는 의미다. 참고로 울트라도 좋고 전문가 마스터도 좋다.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좋다. 직함을 만든 뒤에 새로 직함을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 쳐다보며 나는 슈퍼 뭐뭐다 라고 변신을 한 모습을 강조했다.
그 말인데요. 슈퍼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셀프 이미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같은 조언을 해줘도 단기간에 결실을 맺는 경영자가 아무리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경영자 차이점이 뭘까? 셀프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셀프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과연 그래서 셀프 이미지를 혹은 성과가 있어도 어쩌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나가겠죠. 그래서 마케팅에 관한 조언을 들어도 셀프 이미지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 반대로 셀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회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게 운영자에게 상담 의뢰를 받았다고 하자. 그가 나는 채소 장수다라는 셀프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했는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몇 년 전 저희 가게 슈퍼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책은요? 가격을 내려서 대항해봤지만 워낙 상대가 대기업이라 그래도 좋은 채소 들어왔죠. 품질은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요. 정말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던가요? 네, 최근에는 고객들이 특별 세일 상품만 사러 오더군요. 광고 전단지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최근에 돌린 것입니다만 전단지 보니까 헤드라인에 싸게 더욱 싸게 들쩍날쩍 쓰여 있었다.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밑줄 그은 곳은 전부 셀프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고객은 자신의 거울인 만큼 셀프 이미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고객이 찾아온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연수입 5억을 버는 채소 장수는 나오기 어렵다. 나는 채소를 파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는 한 수입이 늘어나기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연수입 5억을 벌어들이는 채소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셀프 이미지를 개선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대전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셀프 이미지가 어떠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계절식품 제공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 건강을 촉진하는 슈퍼 프로모터 그리고 마케터. 계절식품 제공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채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와 건강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는 셀프 이미지.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다면 슈퍼 프로모터만큼 내 가게에서만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들의 진출 때문에 괴로워하는 전국의 채소 상인들에게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와 같은 전국망을 구축하기가 불과 몇 개월 안에 걸리지 않는다. 전화부에 나와 있는 채소 가게나 동네에 DM을 보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연수의 5억은 거뜬히 달성할 수 있다. 가족의 유대와 건강을 촉진하는 슈퍼 프로모터 마케터이기 때문에 연수입 5억은 간단하다. 당신도 연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슈퍼 세일즈 전문가 슈퍼 프로모터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직함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바꿔야 된다. 예로 연 매출이 300억 넘는 차 회사의 사장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직원 수는 변함이 없고 매출은 6배 규모로 늘었다. 사장에게 회사가 크게 성장한 계기를 묻자 그는 복장을 바꾸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는 차를 팔기 때문에 그 해에 나온 새 차에 출하되는 시기가 너무 바빠서 전 직원이 포장 작업에 동원되었다. 사장 역시 그때가 되면 함께 돕는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직원들은 사장도 일을 할 테니 그가 작업할 분량을 남겨두었고 사장은 자신의 본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장은 그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다. 복장을 바꿨더니 직원들도 사장 자신도 의식이 바뀐 것이다. 직함 바꾸고 복장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의식이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네요. 1단계 나의 직함 만들기. 직함이 어울리는 외모를 찾아보기.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